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은 그 미분의 활용 파트에 있는 몇 문제만, 오늘 좀 풀이가 안 됐던 문제만 하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최근 기출 중에 쌤이 뭐 그냥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될 만한 문제도 있어서 그거 오늘 같이 정리하고 뒤에 그 구문구조법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도함수 활용 파트도 거의 끝나갑니다. 좀 남았는데 오늘 나간 숙제부터 풀이하시죠. 일단은 보니까 283부터 풀이는 좀 건드리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283 얘기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요게 사실 예전 패턴이긴 합니다. 이거 기출도 좀 옛날 거긴 한데 삼각함수에서 이제 그 값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극대극소를 정확히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 약간 그런 테마 파트의 문제가 283, 284, 286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약간 그 시간감이 있는, 그 세 문제가 거의 같은 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결국 삼각함수의 구조를 짠 건데 뭐 당연히 특수각이 아니고 우리가 값을 못 구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얘가 원하는 해석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쪽의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거기 시작이 이제 여기 283으로 선생님이 세팅을 해놨는데 가보죠 한번. x의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고요. 0과 2파이 사이만 한 줄기만 바람을 준 것 같긴 하고요. 그때 fx가 코사인 x 더하기 2x 사인 x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때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가지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번 따져봐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일단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함수부터 구해야 되겠죠. 극값을 가는 되니까. 그렇죠?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곱미분하면 2 사인 x 플러스 2x 코사인 x가 되겠죠. 정리하면 사인 x 더하기 2x 코사인 x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삼각함수가 워낙 뭐 그 구해지는 구조가 특이하다 보니 당연히 뭐 값을 바로 구할 수는 없는 구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0 되는 값 잡아내기 위해서 f 그 도함수가 0이다로 일단 접근을 하는 거죠. 얘가 말하는 알파 베타는 요놈의 근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의 위치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걸 풀어내는 거죠. 얘가 어디쯤 있냐면 넘겨서 마이너스 사인 x. 아직까지 이 상태로는 우리가 x에 대한 위치도 잡아내기 힘드니까 좀 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나누고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x분인가요? 잠깐만 지우셔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x구나. 마이너스 2x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상태의 식까지 나오고 어쨌든 0과 2파이 사이를 볼 거니까 여기서 x를 구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x가 어디쯤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때 얘가 그걸 알파랑 베타로 잡아놨으니까 알파 베타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얘를 이제 함수화 시켜보는 거죠. 탄젠트 x와 y는 마이너스 2x. 얘 둘이 교점이 그죠? 교점이 지금 얘가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탄젠트가 있고요. 알파 베타의 위치를 잡아내는 거죠. 탄젠트가 이렇게 딱 뚫어주시고 점근선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있겠네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x를 그려보면 원래는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맞는데 그죠? 그림상 보여주기 위해서 낮춰서 그립시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의 크기가 나와 있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다. 이렇게 잡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알파랑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만약 확인하려면 극값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중분의 모양은 당연히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값이 존재할 것이고 알겠죠? 부호로 체크하면 됩니다. 부호는 나머지 파트에서 뭐 이벤트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0 같은 경우는 실제 탄젠트가 그려지면 교점이 생겨버리니까 이쪽보다는 여기 있는 뭐 2파이 같은 걸 대입하면 좀 편하겠죠. 알겠죠? 여기는 뭐 교점이 나올 건덕지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프가 더 확장된다 치더라도 알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2파이를 넣어버리면 도함수에 2파이 넣어버리면 도함수 0되고 2파이 넣으면 양수네. 그쵸? 얘가 양수라는 아마도 도함수만 그리면요 알파랑 베타에서 만날 건데 0과 2파이를 기준했을 때 2파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극대와 극소인 거 정확히 알 수 있다. 알겠죠? 그런 것까지는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뭐 이 문제는 뭐 그런 걸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예, 알파 베타의 위치가 인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질문들을 확인해 봐라 뭐 이런 거죠.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보통 이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추론 문제들이 기억이 힌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겠죠? 얘를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파이가 마이너스 2알파랑 같냐라는 건데요. 이건 뭐 변환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알겠죠? 이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얘를 뭐 변환으로 취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봐도 되죠. 변환을 취해버리면 얘가 파이 더하기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로 정리될 것이고 그죠? 3, 4니까는 뭐 플러스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알파 결국 이제 위의 질문이 요 질문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얘네들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기 때문에 알겠죠? 알파를 대입하면 뭐 같은 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얘가 맞기 때문에 얘도 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이고 얘 기억 같은 경우는 니은을 보시면 니은에서는 gx를 탄젠트 x라고 했을 때 그죠?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와 g 프라임 베타를 비교해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g 프라임 베타는 지금 gx가 마침 탄젠트로 준 이유는 그림을 이렇게 끌고 가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가 탄젠트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봐봐. gx가 탄젠트면 내가 그린 탄젠트 x가 이 gx라는 건데 얘가 말한 g 프라임 베타는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아주 가파르게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파이는 뭐냐면 여기 알파에서 이렇게 한 주기가 파이니까 얘가 이렇게 와버리면 요 지점이 알파 플러스 파이일 거예요. 탄젠트 그래프가 이 주기가 파인 거잖아. 그렇죠? 여기가 알파가 돼버리면 여기 그대로 이어서 여기가 파이, 알파 플러스 파인 거지. 이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말한 알파 플러스 파이는 여기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여기의 접선의 기울기, 뭐 베타 쪽이 훨씬 큽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얘는 참인가 보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지금 이게 봐봐. 기억은 우리가 뭐 알파 플러스 파이에 대한 위치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얘는 어쨌든 간에 그 기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니은 같은 경우는 알파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파이를 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다 이제 연결성이 돼서 디귿을 바라볼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준 걸 보니 아마 요 두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기억, 니은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 위에도 봐봐. 위에 지금 보시면 식은 2베타 마이너스 2알파라는 식이 들어있긴 한데 얘랑 이제 시컨트 제곱 알파를 비교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어떤 해석의 눈을 봐야 되냐면 이게 위에서 계속 끌고 있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요건 분명 x좌표의 차로 느껴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 형태가 필요한 건데 그럼 지금 gx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요. 위에 분자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약간 이런 모양이 있어야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형식을 띌 수 있는 거죠. 이 식 자체가. 이해겠습니까? 지금 얘가 봐봐. 니은에서도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했단 말이야. 그럼 디귿을 봤더니 분자는 좀 이상한데 알겠죠? 분모를 봤을 때는요. 이거 지금 x좌표 차란 말이야. 내가 신경 쓰면 이 좌표 차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요 함수 위의 점에서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분명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 차가 있어야 기울기의 모양의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진이 알겠어? 그런 게 이렇게 여기서 분명 우리가 방향성이 약간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식입니다. 알겠죠? 이건 단서가 있는 식인 거죠. 근데 위를 봤더니 이게 이상한 식이 있으니까 그럼 얘를 좀 더 지켜보면 봐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기억에서 얘가 마이너스 2알파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지? 탄젠트 베타는요. 기억에서 빗대어서 베타를 넣으면 성립할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베타랑 같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이 함수 y좌표의 차에 대한 모양을 저 방정식의 실근임을 이용해서 바꿔보면 얘는 마이너스 2알파고 마이너스 2베타니까 식이 그냥 딱 똑같이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결국 이걸 넣어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뭔 얘기냐면 기억 혹은 이제 저 방정식의 실근임을 통해서 알겠죠? 얘가 말하는 2베타 마이너스 2알파는 결국 이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건 이 좌변에 있는 요 자식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파이 콤마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라는 이 점과 베타 콤마 탄젠트 베타라는 이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한 모양을 던진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라고 이제 x축의 x좌표 차이는 좀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알겠죠? 기억에서 끌고 오는 힌트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얘를 기울기로 본다면
이 좌변에 있는 식이 의미하는 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두 점의 평균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변도 우리가 기울기로 관측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그럼 니은에서 이미 gx를 탄젠트로 잡아놨기 때문에 미분한 게 이거거든. 결국 얘는 g 프라임 알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즉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와 알파에서의 기울기인데 그거는요 주기성 때문에 이 점에서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결국 이 점에서의 기울기와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을 비교해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더 낮죠. 작기 때문에 얘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 속에서의 변화율을 체크하는 그런 식의 문제를 형태를 바꿔서 낸 버전이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뭐 기울기에 대한 이런 확인용 문제는 요즘 여러분들 시대에 미적분에서 잘 건드리지 않는 소식이긴 합니다. 알겠죠? 이건 오히려 수원 쪽에서 좀 건드리거나 지수로 함수할 때 알겠죠? 가끔 수투에 나오긴 하지만 요즘 또 시대적 배경이 이제 이런 걸 건드리는 시대는 아니라서 그냥 파고 들어서 연산을 건드리지 뭐 이건 비교를 요구하지 않고 하겠죠? 오히려 여기서는 요즘과 연계를 한다면 이 구역이 정확하지 않은 즉 x를 구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 동함수 영되는 값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도 추론이 가능하고 극값이 생기는지 볼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극값 생기는 포인트도 잡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꼭 x 값이 정확히 구역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통해서 어디쯤 위치하고 그놈들에 대한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그냥 그 안에 껴있는 내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문제가 더 많이 간 버전이 286번일 것 같아요. 286 보시면 이건 실제로 여러분 선생님 문제 구성은 지금 283이 2018년 평가원인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 적는 연도가 2018년 평가원은 2018년에 봤더니 이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수능은 2019로 돼 있는 게 이제 2019 학년도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2018년도 11월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결의 문제인데 이게 그 283번이 그해 평가원 모의고사에 던져놓고 그해 수능의 얘기를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뉘앙스를 던지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은근히 뭐 매번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같은 해 이런 방향성이 유사한, 알겠죠? 소재는 완전 다르지만, 알겠죠? 유사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갖는 의미가 있는 거죠. 286이 그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까 그 문제가 평가원에 살짝 선보이고 나서 그해 수능에 얘를 출제한 거죠. 알겠죠? 얘는 좀 더 간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얘를 보시면 얘는 뭐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에서 곡선 y는 sin x의 접선을 그어 접점의 x좌표를 이제 작은 것부터 an이라 하자 됐단 말이야. 그렇죠? 요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진행이 어떻게 했을까가 이제 좀 쌤의 관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그림으로도 바로 파악이 돼요. 대충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sin x를 양수만 그리네.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sin x 양수만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을 건데 모양을 보기 위해서 대충 그릴게요. 이 상황에서 얘가 말하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이니까 뭐 반만 가면 이 정도 되겠죠. 2분의 파이, 0이니까 이 점을 지난 접선은 여기 그으면 여기가 A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으면 여기가 A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으면 A3 이렇게 쫙쫙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A1과 A2와 A3가 얼추 A1은 2분의 파이와 0 사이에 약간 2분의 100 붙어 있는 거죠. A2는요 마찬가지로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좀 더 2분의 3에 붙어 있는 이런 식의 간격도 얼추 체크되기 때문에 이게 저 이야기들만 가지고 얘네들을 뭔가 추론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는 봐봐. 어쨌든 우리가 접선 문제 워낙 많이 풀어보기도 했고, 그죠? 지금 얘가 상황이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얘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y는 sin x라는 접선이고요. 그래프가 있고요. 요 점을 지나는 접선들 중에서 지금 접점의 x좌표를 얘가 지금 어쨌든 a에나 뒀단 말이야. 물론 이제 x는 양수죠. a는 양수입니다. 그죠? 뒀기 때문에 이 정도 폼이면 이거는 계산으로 식을 들어가라는 얘기로 느껴지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접선을 워낙 많이 구하니까. 알겠죠? 결국은 접점 잡아내는 소리잖아. 그쵸? 그래서 요 폼이 그림으로 접근도 좋지만 알겠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이 식을 끌고 와야 돼. 뭔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얘가 있으면은 여기에 접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접점들을 잡아낼 수 있겠죠. 그쵸? 접선을 많이 해봤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접점을 보통 우리가 t 콤마
ft를 하면 sin t가 되겠네요. 그죠? 접선의 방식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 t가 되는 거고요. 그쵸? 접선 세우면요. y는 코사인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sin t가 되겠죠. 그죠? 얘가 어딜 지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분의 0을 지난다는 소리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를 그냥 AN을 받아서 접선을 구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 되긴 하는데 일단은 T로 갈게요. 진행했으니까 0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코사인 T 플러스 T 마이너스 T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가 되겠습니다. 그죠? X에 넣고 오케이. 우린 T 구하는 거죠. 넘겨버리면 얘를 넘길게요. 얘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코사인 T는 마이너스 T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뭐가 이쁠지 모르겠다. 얘도 넘겨놨겠네요. 넘겨버리면 잠깐 다시 한번 좀 이상하다. 봐봐요. 얘를 넘겨버리면 사인 T는 되겠어요. 사인 T는 다 넘겨버리면 T 플러스 2분의 파이 코사인 T 이게 맞겠네. 모양이. 그죠? 괜히 전개했네요. 됐습니까? 코사인을 나눠버리면 탄젠트 T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만족하는. 그죠? 얘를 만족하는 양수인 실근을 우리가 이제 AN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접점을 잡고 그냥 쭉 밀고 가버리면 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결국 이제 이 식을 풀려는 문제인 거야. 알겠죠? 얘의 실근이니까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탄젠트 AN은 AN 더하기 2분의 파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뭐 그래도 참이 되는 건데. 알겠죠? 요 식을 얘기하는 거여서 이게 요거는 빼고 얘기합시다. 자, 이 t에 대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또 AN인 거죠. 그죠? 그럼 또 아까랑 똑같은 거야. 얘에 대한 근을 구할 수는 없지만 AN의 위치를 더 잡아낼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냥 원래 상태의 그림으로 그냥 바로바로 접선을 뚫어도 뭔가 포인트는 나올 것이고 알겠죠? 얘가 만든 이 탄젠트에 대한 스토리들은 결국 이렇게 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인 거니까 그것들 가지고 또 내가 질문한 것들을 처리해봐라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죠? 그럼 또 이 위치를 잡아내기 위해서 아까 그 문제와 똑같은 거야. 탄젠트를 그려보고 y는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직선을 그려보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AN을 구할 수는 없지만 위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쪽 흘러가는 같은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들어가 보면 봐봐. 얘 그려볼게요. 탄젠트가 이렇게 있고 T축 이렇게 있고요. 얘는 뭐 보니까 뭐 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많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탄젠트가 하나 있을 거고 양수만 그리면 되죠. 2분의 파이 하나 또 있을 거고 2분의 3파이 파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 2파이 한 이 정도만 그려봅시다. 3파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는 직선이죠. 기울기 1인 2분의 파이가 뭐 이쯤 있겠죠. 2분의 파이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 낮게 그릴게요. 보이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때 처음 만난 얘가 A1이겠지. 이게 물론 저 위치인 거죠. A죠. 그리고 요게 A2가 되겠죠. A2, A3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A1, A2, A3가 점점점 2분의 파이 점근선에 가까워지긴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되면서 이제 밑에 오른 걸 체크해 보면 기억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기억은 바로 참이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은은 탄젠트 AN 플러스 2가 이렇게 볼게요. 탄젠트 AN 더하기 2파이랑 같냐? 이렇게 나온 건데 알겠죠? 우리가 위에서 봐봐. 이 탄젠트 AN은 요 값을 판단하기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요. 탄젠트 AN이라는 게 어쨌든 결국 이게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뭐냐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2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저희 그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탄젠트로 봐도 뭐 뭔가 체크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크다? 얘는 뭐겠어? AN 더하기 2분의 파이죠. 더하기 2파이.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결국 얘는 사라지면은 결국 AN 플러스 2가 AN 더하기 2파이보다 크냐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탄젠트로 만약에 이걸 바라본 친구가 있다면 얘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y좌표의 비교가 결국 x좌표 비교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기억에 대한 힌트를 더 활용해서 쓰면 이게 계속 보기 추론하는 거죠. 기억을 적용해서 끌고 오면요. 굳이 탄젠트를 안 봐도 x좌표의 비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봐봐. 두 칸 더한 건 2파이 더한 것보다 크냐 이 말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두 칸을 더한 게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A1이 있고 두 칸 가려면 봐봐. 이렇게 그대로 옆으로 가면 이게 파이. 한 번 더 가면 2파이. 그죠? 이 간격이 2파이야. 주기가 파이니까. 그죠? 그러면 항상 봐봐. 이게 다음 주기에 하나 튀어나오고 다음 주기 튀어나오면 더 위에서 튀어나오니까 점점 더 오른쪽에 붙어있죠. 아주 약간의 간격이겠지만. 그래서 이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만 비교해도 A1보다 2파이 더한 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쭉 밀고 갈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니은인가? 니은은 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 탄젠트의 상황에서 일단 저 방정식을 이용해서 x좌표의 비교를 끌고 오는 게 1단계가 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x좌표 봐야 잘 보일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주기가 파이니까 두 칸을 가버리면 두 주기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을 거니까 얘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알겠죠? 자, 디귿도 보시면 디귿도 이런 식의 그 기억 니은 디귿 패턴이 요즘에 또 잘 출제되는 패턴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성가함수에 대한 해석용으로 연구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또 참고지 판단할 때 덧셈으로 판단하면 또 좀 헷갈려요. 이 보는 게. 뺄셈이 낫습니다. 알겠죠? 그럼 뺄셈으로 가려면요. 봐봐.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AN을 넘기고요. 얘를 넘길게요. 덧셈으로 뭔가 보려면 뭔가 중점에 대한 관계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비교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알겠죠? 그것보다는 뺄셈으로 비교하는 게 확실히 보기 편해. 그래서 넘기고 넘기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AN 플러스 3 마이너스 AN 플러스 2보다 크냐라고 하는 건데 자, 환경을 보시면 봐봐요. 얘보다 지금 두 칸 뒤로 간 거야. 알겠죠? 그 두 칸 뒤에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래프가 봐봐. 뭐 얘로만 이 A1, A3랑 그 다음에 뭐 A2, A4만 비교도 파악이 되는데 뭔 얘기냐면 여기 위치를 딱 갔을 때 봐봐. 여기서 요까지는 어제 2파이 차이 나는 것이고 그죠? 아, 바로 뒤에 걸 얘기하는 거구나. 봐봐요. 얘를 보면 이걸 A1, A2를 비교했을 때 파이만큼 갔다가 여기서 요만큼의 간격만큼 더 간 거죠. 그죠? 아마 요 값은 파이 더하기 파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죠? 요 그 A1과 만나는 요 지점을 딱 잡았을 때 이 사이 간격만큼 더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격이랑 얘를 한 칸 뒤로 보면요. A2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파이만 갖고 얘가 이렇게 물론 올라가긴 할 텐데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가 A3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이 간격은 그래프가 점점 더 점근선에 붙어버리니까 간격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분명 한 칸이니까 파이 플러스 얼마 파이 플러스 얼마가 되긴 할 건데 이 얼마 부분이 뒤로 갈수록 좁혀지는 거죠. 이렇게. 왜? 위로 가면 위로 가서 거의 직선 점근선에 붙어있는 어떤 곡선이 거기 때문에 간격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 점점점. 알겠습니까?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3이다. 뒤로 갈수록 그 차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것도 3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가함수를 좀 끌고 와서 그래프 자체 내에서 그 지점을 잡아서 뭔가 해석을 하는 그런 연습 용도용이고 알겠죠? 여기 이제 예전에는 워낙 이제 중요한 소재로 많이 다뤄졌지만 또 최근 상황 여러분들 시대로 얘기한다면 중요도가 많이 높다고 보기 힘들고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진입 능력을 좀 연습하는 문제로 가볍게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값이 안 구해진다고 못 푸는 게 아니다. 막 이런 뉘앙스인 거지. 알겠죠? 들어가서 그 위치나 상황이나 극감, 극대극소나 뭐 다 잡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끝까지 밀고 가면 된다. 뭐 이런 걸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숙제 용어 보니까 287 볼게요. 요건 또 예전 문제지만 요즘에도 잘 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죠? 명확히 식을 구현해서 다 구해줘야 되는 알겠죠? 그런 툴의 문제인데 보시죠. 자, 양수 A와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양수 A와 실수 B, C에 대해서 fx가 이건 꼼꼼하게 풀이 힘이 좋으면 답까지 도달할 수 있는 버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건 요즘 또 나오는 추세입니다. 요즘 방식이 알겠죠? 이게 얘는 기출도 오래됐지만 알겠죠? 요즘 방식입니다. 이게 요즘 내던 패턴들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그 286번이나 284나 283은 이제
이런 형태를 다시 만날 것 같지는 않지만 알겠죠? 287 같은 경우는 뭐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생각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수가 알겠죠? 해석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산수나 연산이나 상황들이 알겠죠? 뭐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가볼게요. 자, fx는 예외 상태에서 다음을 만족한다. 일단 다음부터 봐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는 거 일단 미분부터 해봐라 이 말이겠죠. 미분을 하면 fx는 미분을 하면 앞에 거 까면 2ax 이런 산수는 분리 잘하세요. 복잡해지니까 뒤에 거 까면 앞에 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대로 있겠죠. 얘를 더해주는 게 필요한 거니까 식을 쓰면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a x 제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 x 더하기 상수항이 b 더하기 c b 더하기 c에 2의 x이라는 거죠. 그죠? 얘가 0될 게 지금 2차 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이 아예 특정되겠네요. 그죠? 요 식이 지금 얘가 얘기하기를 그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그렇죠? 얘가 그냥 a에 x 마이너스 루트 3과 x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랬습니까? 얘는 바로 이제 파악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랬어요? 오케이? 우진 알겠어? ax 이게 도함수라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a는 잡아내지 못하겠지만 b와 c는 다 이제 a로 바꿀 수 있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b, c는 나중에 어차피 필요할 때 구하긴 하겠지만 얘는 아예 정리해버리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3만 남을 거라서 그죠? 도함수를 그냥 이렇게만 되는 거지. 알겠죠? 얘랑 계수 비교하면 b와 c는 다 구할 수 있으니까 a만 정확히 구하면 b, c는 다 나오겠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자 문제 보시면 그 다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에서 이런 얘기 됐죠? 나에서 요건 어떻게 해석이 좀 잡혀 있습니까? 얘이면 fx2 마이너스 fx1 이거 넘기라고 주는 거죠?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식을 보면 여러분 이제 끌고 와야 돼. 나누는 얘기죠. x2 마이너스 x1 x가 크니까 부동 안 바뀌고요. 마이너스 1만 남겠습니다. 요 얘기죠. 그죠? 자, 뭔 소리야? 0 이상의 두 점을 잡으면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이상이야 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적용을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소리야? x가 0보다 큰 범위일 때 도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요거 평균값 정리하면 노트에 적혀있을 만한 수트죠. 수트.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와야 돼. 이에서 또한 꽤나 종종 써먹는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범위를 잡아주고 랜덤인 두 점을 잡았을 때의 평균 변화율 알겠죠?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요구했다. 그 동함수 범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디테일을 살려드리면 봐봐 이렇게 넘어오는 그 근거가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 는이 있었잖아. 는이 빠지는 게 맞아요. 알겠죠? 요 디테일이 이 문제에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는이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식이에요. 수트에서 보시면 이게 이런 거야. x는 여기다 칩시다. 알겠죠? 0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 야,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 이 기울기의 범위 구해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건 두 점이 랜덤이기 때문에 못 풀어. 두 점으로는 알겠죠? 두 점 다 문자니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균값 정리해서 만약에 x1과 x2를 이렇게 잡았어? 그럼 평균값 정리 뭐야? 두 점을 이룬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잡은 기울기는요 얘랑 퉁치는 거야. 동함수 있잖아요. 동함수가. 얘랑 얘를 잡았어? 얘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얘랑 퉁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네가 잡는 모든 두 점의 기울기는 여기에 다 있어. 도함수 값으로. 이해되겠어? 즉 x는 0보다 큰 범위의 도함수의 범위 구하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쌤 근데 얘는 왜 빼는 겁니까? 여기 원래 는이 있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를 빼야 되는 이유는 이 근거가 평균값 정리이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가 나오려면 얘보다 작은 점을 하나 잡고 얘보다 큰 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얘보다 작은 점을 잡을 수 없는 환경이야 지금. 큰 쪽만 가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해서 디테일 잡으면 는은 빠지긴 해야 됩니다. 그걸 톡 건드린 문제도 또 존재는 하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목적 자체가 이제 이런 디테일은 아니기 때문에 쪼잔한 문제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런 쪼잔한 문제는 내신 쪽이 잘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어라.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빠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봐봐.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도함수의 범위가 그죠? 0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가지고 범위를 잡으란 얘기예요. 왜냐면 그 뒤에 질문이 A, B, C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딱 특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아무래도 부등식이다 보니까 뭔가 범위만 나올 뿐이지 특정은 되지 않나 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결국 이걸 가지고 이제 A, B, C 값을 구하러 가야 되겠죠. 지금 B, C는 이미 해결을 본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쓰진 않았지만 여기 봐봐. 얘가 얘랑 같은 건데 그죠? 전개해버리면 ax 제곱 마이너스 3a에 2의 x승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2a 더하기 b가 0이 된다는 얘기죠. b는 마이너스 2a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건 적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3a가 b 더하기 c니까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a인데 b가 마이너스 2a니까 넘겨버리면 c는 마이너스 a라는 얘기야. 여기서 해결 본 거야 지금. 알겠지? bc는. 그래서 얘가 말하는 a, b, c는요 결국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a죠. 대입을 하시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a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알겠죠? 결국 2a 3승인가? 그렇죠? 얘의 최대를 구하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우리한테 이미 이제 bc는 필요 없고 a만 잘 잡으면 돼. 그럼 해석하지 않은 게 또 한 개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a의 범위를 잡아내라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a 범위 잡으러 가면 봐봐. 자, 요 도함수가 지금 저놈이란 말이지? 어디 갔어? 얘란 말이야. 그쵸?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도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죠. 그죠? 왜?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뭐 그래프를 해석해도 되고 그 말이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는 저 그래프 그려야 돼. 얘를 그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 미분해야죠. 이게 이계도함수가 이계도함수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그냥 우리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필요하니까 이 함수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저걸 미분할 뿐인 거죠. 저 함수의 도함수가 필요한 거지 뭐 이계도함수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죠? 저 함수의 도함수라는 표현을 넣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계도함수 표현 쓰지 말고 y 프라임 쓸게요. 그냥 미분해버리면 저것 또한 a 냅두고요. 저거 미분하면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면 x제곱 마이너스 3. 선생님 보통 저런 함수를 이렇게 딴 데다가 이렇게 해옵니다. 그래야 나의 식이 더럽기 때문에 정리 잘해야 돼. 이게 됩니다. 깔끔하게 있으면 되는 거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거죠. 제 미분하면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에 2x 붙어있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뭐 fx 기준하면 이게 도함수가 되겠죠. 그죠? y 프라임이 생겼을 것이고 그림이 내려서 증가, 감소, 증가를 띠겠죠. 알겠습니까? 0에서 자를 거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대로 빵꾸가 있든 없든 그 상관없죠. 사실 이 문제에서. 알겠죠? 결국 최소값은 x가 1일 때입니다. f'1을 구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결론은 여기서 요걸 만족한다는 것은 f'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걸 처리하면 답이 나오는 거. A 보면 나올 거니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함수 해석으로 넘어가는 문제인 거죠. 식을 몇 개 잡을 수 있는 건덕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등식을 만족하기 위한 함수 해석 해라. 거기 사이에 평균값 정리를 통한 그 도함수의 범위를 잡아내는 걸 살짝 가미시켜놓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토리가 긴 문제들은요 다시 다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 라인 복습을 좀 해보면 좋아요. 뭐냐면 이 문제는 그치 이렇게 던져가지고 여기서 이런 걸 내가 캐치해야 되는 눈이 필요한 거고 요런 게 필요한 거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켰구나 라는 눈도 이제 슬슬 풀어본 이후에는 잡아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스토리 긴 것들은요 다 푼 다음에 그냥 골격만 다시 풀라는 게 아니라 얘가 뭘 요구했고 뭐가 포인트였고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분석인 거죠. 그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섞였구나 라는 걸 좀 큰 틀을 보는 게 좋아야겠죠. 그러면 이걸 또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보여. 여러분들 봤을 때. 그럼 저번에 봤던 요 문제와 요 문제 이렇게 연결했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게 분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슬슬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 복습부터 확실히 하시고. 알겠죠? 자,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요까지가 일단 숙제였던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뒤쪽에 문제를 선생님 풀어주긴 할 건데 그거 말고 여러분 숙제 문제 중에서 적분법은 보니까 328번 빼고는 다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죠? 328번이 지금 요 문제를 푼 거 바로 달아서 풀기 좋은 게 쌤 생각에는 이거 나도 이제 풀면서 자꾸 산수가 씹혀가지고 이게 정리를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게 확실히 요즘 트렌드가 이래. 물론 얘는 킬러겠지만 킬러보다 낮은 버전급이라도 이렇게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알겠죠? 쌤이 느끼는 또 감정은 약간 얘랑 비슷해 지금.
예. 이런 문제가 소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주 빡세게 나오는 느낌. 얘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느낌은 얘랑 뉘앙스 너무 비슷해요. 다만 이제 얘는 풀기가 좀 수월한 버전에 연산도 수월했고 알겠죠? 근데 빡세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런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게 뭐 15년 기출이지만 유지한 채 뭔가 죽어봐라 하고 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보면서 알겠죠? 자 이거 보시면 뉘앙스가 너무 비슷해요. 알겠죠? 하지만 이건 좀 죽어보라고 낸 문제긴 한데 자 바로 얘에서 가볼게요. 3, 2, 8입니다. 연달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딱 요 얘기랑 같은 느낌이야. 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유형 문서 여러분 해보시면 보여. 난이도는 물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딱 느낌은 비슷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이거 이제 어머니도 깨물고 푸셔야 돼요. 복습할 때도 꼼꼼하게 잘해야 돼요. 양수 K에서 fx는 이미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풀 때도 번호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28, 29쯤 되면요. 이런 절대값이 바로 안 보이는 놈이잖아 어차피 그쵸? 그러면은 어차피 긴장할 거면 분리시켜. x가 양수일 때는 k-x 2의 마이너스 x 적어보시고 그쵸? x가 음수일 때는 k 플러스 x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 보는 게 낫지 않나? 알겠습니까? 그래야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라자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라지 fx에 대해서 f방의 최소값을 지키라 하자. 지금 나한테 새로운 정의 함수는요. 여기서가 f방의 최소를 gk라 한대. 그럼 f방을 gk로 k로 정리하는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라지 fx가 없습니다. 그렇죠? 박스를 봐야 되겠죠. 자, 라지 fx는 뭐냐? 자, 라지 fx는요. fx의 부정적 분 중에 하나라네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알겠죠? 미분 가능이라는 건 얘가 동함수니까 0, 0 넣어보면 이게 연속이에요. 일단은 뭐 동함수 값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fx를 잡으러 가긴 해야 되니까 걔도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첫 번째 느끼는 건 요만큼 첫 줄을 다 읽었을 때 아, 이 라지 f식이 필요하겠네. 딱 봤는데 요거 뭐 적분 가능하거든. 부분 적분이란 말이야. 라지 f 만들고 갑시다. 알겠죠? 라지 fx는 얘는 저거 부분 적분 때리면요. k-x에 2의 마이너스 x니까 여기가 k-x 마이너스를 잡고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잡은다고 그렇죠? 이러면 저기 멀리 떨어져 그냥 알겠습니까? 결과만 갖고 와야 돼. 저거 건들면 안 돼. 지금 복잡한 문제니까. 그래서 결과 진행하면 x-k에 2의 마이너스 x가 잡힐 것이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적분 때리면 x-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2의 마이너스 x 이건 뭐 여러분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적분하면요 얘가 x-k 플러스 1에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c1 잡아야 되겠죠. 양수 버전 그죠? 적분서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요 밑에 거 k 플러스 x에 2의 마이너스 x 마찬가지 적분하면 k 플러스 x와 1과 2의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1 이건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의 x 플러스 k 렌즈해서 합시다. 2의 마이너스 x가 나왔고 플러스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 부호적으로 생각한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요거 적분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돼요. 이제 빨리 할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것도 부분적분 하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실수 있으면 안 돼.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c2입니다. 이걸 또 해놔야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연속입니다. 문자 두 개 냅두면 안 되니까. 위에 0 넣어버리면요. 위에 0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k 더하기 1 0 넣으면 1 더하기 c1 이랑 밑에 0 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c2예요. k는 날라가고 그렇죠? 넘겨버리면 c2가 c1 더하기 2네요. 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시다. c1, c2는 쓰지 말자. 더하기 c1 더하기 2입니다. 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적분만 한 거죠. 그래서 라지 fx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모든 실수에서 라지 fx가 fx보다 크면 안 돼요. 이건 선생님이 저렇게 질문하는 문제는요. 좀 오래된 기출이긴 한데 평가원 수트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도함수와 이 원함수에 대한 부동식 비교는요. 그래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굳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세팅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따로 그리는 문제는 나도 별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모아서 묶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미적분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쌤 수투에서의 경험이긴 해요. 알겠죠? 수투에서 평가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재 수능 뒤에 있었을 텐데 수능 유형 분석에 넘겨서 정리하는 얘기야 이건. 알겠죠? 이걸 각각의 해석을 도전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물론 뭐 빡세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그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와 도함수의 부등식 연결은 그냥 식정리야 식정리. 하나를 묶어보라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 세이비와 그 경우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요 바로 넘겼죠. 이걸 해석할 생각하지 않았고요.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쌤 저는요 두 개를 따지다 보니까 안 되는데요 라면 안경빨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시험 넘어갔었어야지. 그죠? 그거를 고민하고 두들겨 본 건 나쁜 게 아니죠. 두들겨 봤다면 잘한 건데 얻어진 게 없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넘겨서 시험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럼 빨리 포기하고 넘어와서 결국에는 라지 fx 마이너스 fx가 0보다 더 낫다를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여기서 맞는 느낌이 그 느낌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f'x가 마이너스보다 더 낫대. 거기는 뭐 범위도 있었죠. 이런 범위였어. 같은 얘기야. 알겠습니다. 저거 식으로 두들겨서 최소값 잡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걸 정리해서 최소값을 잡아서 그놈이 0보다 더 낫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쌤은 그 다음 단계 나는 얘를 그냥 hx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좀 풀기가 편할 거니까. 그럼 또 저식을 정리해야 돼 또. 알겠죠? 이 많이 가는 문제야. 그래서 hx는요. 라지 fx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치? 그죠? 차근차근 해볼게. 봐봐. 자, 얘도 두 개로 분리가 되겠죠. x가 양수인 범위와 x가 음수인 범위가 있겠죠. 양수인 범위는 여기에서 천천히 여기를 빼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걸 빼면 천천히 해볼게. 2x 이거 묶어서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얘 빼기 얘한 겁니다.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더하기 15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2입니다. 양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그대로지.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2k 플러스 1 맞습니다. C1 더하기 2죠 이게. 그러니까 이 함수인 거야. 그죠? 알겠죠? 여기서 난 뭘 해야 돼? 얘의 최소값 모든 범위에서. 알겠죠? 미분을 해야죠. 자, h 프라임에서 0에다 적어볼게요. 자, 미분합니다. 양수와 음수를 따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위에 거 미분하면요 2 앞에 거 하면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죠. 이렇게 헷갈립니다. 앞에 거 냅두고 2x 마이너스 2k 더하기 냅두고 2의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겠죠. 이렇게. 그죠?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k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 묶으면 2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에 2의 마이너스 x 씌워 날라가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넣어버리고 미분합시다. 헷갈리니까 미분해버리거든요. 앞에 거 냅두고 마이너스 2 t가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t가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정리하면 2x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2x 요거는 확실히 실전에 이제 이 정도 레벨까지 나오면 빡세죠 사실은. 항상 얘기하지만 실전에 이걸 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좋은 공부 될 것 같습니다. 풀이하는 힘과 함수에 대한 디테일과 정확도와 이 모든 게 엄청 강화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알겠죠? 뭐 내용은 되게 깊이 있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복잡하고 디테일합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상황 됐죠? 그죠? 미분을 한 겁니다. 자, 얘를 그려야죠 이제. 얘를 그려봤는데 얘부터 그려보면요. 자, 지금 x가 첫 번째 큰 템을 잡아볼게요. x가 양수인 버전부터 처리를 좀 합시다. 알겠죠? 우린 지금 f0의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요건 잡아놓을게요. 좀 알겠죠? 이미 이제 fx 나왔으니까 f0 최소 gk라는 건요. gk는 여기입니다. gk는 f0이 얼마냐면 fx 여기 있잖아. f0은요. 위에 넣든 밑에는 상관없어. 어차피 연속이니까. 위에 0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더하기 c1 얘의 최소값이 필요한 거야. 이 gk는 이겁니다. 챙겨놓고
알겠죠? 요게 필요한 건데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겠지. 양수인 범위부터 갈게요. 양수인 범위는 x가 양수라면 요 그래프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자, 요 그래프 동안 요 그래프죠. 그죠? hx가 얘를 그리면 0 되는 게 하나 있어. 얘가 0 되는 게 요 도함수 0 되는 게 2분의 요 0 되는 거 2k 플러스 1이야. 오케이? 얘도 0 되는 거 적어놓을게. 얘 0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2k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0 되는 거 잡아놓은 거야. 요거 도함수가 0 되는 거 잡아놓은 거야. 헷갈리니까. 0인 x값. 둘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알겠죠? 얘로 따지면 얘 봐봐. 얘가 0 되는 게 2분의 얘가 0 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얘는 필요 없고 양수니까. 얘 직선처럼 그리면 되자. h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어요. x축과 2분의 2k 플러스 1에서 만나는데 나 지금 0보다 큰 거 본단 말이야. 0이 여기 있을 거야. 왜냐면 k가 양수였어. 양수. 그죠?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에 여기 있을 거야. 양수겠죠. k가 양수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 있을 거고 지금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걸? 이건 h 프라임 x 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얘를 내려서 그리면 hx는 증가 감소겠죠. 됐어요? 그때 난 0에서 끊을 건데 어차피 x는 0에서 빵꾸 뚫립니다. 끊을 건데 오른쪽이 어디로 가냐면 봐봐. 얘한테 대입할 거니까 오른쪽이 여기 x가 무한대로 가면요. 이 x 분모로 깔리기 때문에 0이 돼요. C1으로 갑니다. 얘가 점근선이 여기가 y는 C1이 점근선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일단 양수 범위에서 이 hx 여기 그린 게 y는 hx거든. 이 h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 크거나 는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둘 다 확인해 봐야 돼. 모르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봐봐. x에 0을 대입하면 얘 얼마야?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hx니까 여기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여기 0을 넣어버리면 써볼게. 여기다가 공간을 잘해야 돼. 0을 넣어버리면요 0 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0이 1이니까 더하기 C1 이 나오고요. 그죠? 여기 C1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봐봐. 얘가 더 작은지 사실 몰라요. 요게 되겠습니까? 왜냐면 K가 지금 양수인데 요 놈이 2분의 1보다 크면 음수고요. 얘가 작겠네. 그치? 2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작으면 양수니까 얘가 작은 거야. 상황이 됩니까? 자, 뭐 어차피 이까지 온 거 정확하게 따지면요. 여기서 필요한 범위 이렇습니다. 얘가 지금 양수 음수냐가 모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최소인지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걸 아예 정확하게 잡아버리면 여기 안에 첫 번째 1번 케이스 K가 만약에 K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잠깐만요. 2분 작으면 얘 양수지. 그러면 최소값은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얘일 때는 C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K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는은 아무 때나 붙이면 돼.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얘가 음수일 거니까 그죠? 얘가 더 작아. 얘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더하기 C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C1이 2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우리 K 단식이 필요한 거니까. 상황되겠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죠. K의 범위에 따른.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아직 남았어. 왜? 이거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것도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풀이를 한 번만 더 하면 돼. 알겠죠? 그럼 봐봐. 저기 0 되는 게 있어요. 여기 0 되는 이번에 이제 x가 음수인 범위를 보는 거야. 그죠? 그쪽도 이제 얘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x가 음수인 버전을 보면요. 얘인데 얘가 0 되는 건 이미 구해놨어. 요 놈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를 그리려고 했는데 봐봐. 요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
처음부터 문제 생기는 게 마이너스 2분의 2k 마이너스 1이 이제 h 프라임 x와 x축과의 교점인데 이건 대충 지울 거야. 깔끔하게 써줄 거니까 알겠죠? 여기가 있는데 지금 나 0보다 작은 걸 볼 거기 때문에 0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가 0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중요합니다. 그잖아. 그냥 가다 꽂히는 건지 굴곡이 있는 건지 그건 중요한데 딱 봤는데 k가 양수인데 이게 2k 마이너스 잡혀 있으면 또 얘도 2분의 1 포인트야. k가 2분의 1보다 크면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 왼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값이. 이해겠습니까? 이 h 프라임 x 0되는 밑에 쪽 버전이 0되는 게 요거다 보니까 k의 범위에 따라서 또 이 위치가 바뀌어요. 이게. 0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건 중요하지. 도함수 해석에서부터. 알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양수라 k가 2분의 1보다 크면 음수일 것이고 2분의 작으면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 한 게 달라진단 말이지.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도함수를 그릴 때부터 분리해야 되겠네. 얘랑 연결짓기 위해서는 같은 2분의 1이야. 여기 안에 첫 번째 k가 2분의 1보다 작다면 그죠? 같은 라인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이런 범위에서는 가볼게요. 2분 작으면 자 또 마찬가지 h 프라임 x를 그리겠습니다. h 프라임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고 음수니까 양수야. 그죠? 그 말은 0이 왼쪽에 있을 거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마이너스 2분의 2k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양수야. 얘는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죠? 난 어차피 0보다 왼쪽만 그릴 거기 때문에 얘가 그냥 감소하다 끝나요. 그냥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hx 이게 hx죠. hx는 감소마다 끝납니다. 그 말은 결국 여기 높이가 x는 0이거든? h0이 0보다 크면 맞기만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말은 봐봐요. k가 2분의 1보 잡을 때는요 h0을 구해야 되는데 h0이 얼마냐면 h0은 여기 넣으나 여기 넣으나 똑같습니다. 연소함수예요. 이것도 알겠죠? 위에 0 넣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더하기 c1이야. 0보다 크면 나타야 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C1의 범위만 뽑아내면 C1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보다는 아니구나 2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게 나타야 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K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요 음수 쪽에서는 이런 범위가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총정리 이따가 할게요. 자, 두 번째 K가 그럼 2분의 1보다 크다면 h 프라임 x가 제가 2분의 1보다 크면 얘가 음수야. 0보다 왼쪽에서 이 극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2분의 2k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림은 또 직선이 증가함수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요건 h 프라임 x입니다. 적어줘야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내리면 감소 증가해. 그죠? 최소가 명확해. 0을 자르든가 말든가 중요하지 않아. 최소가 명확하잖아. 그렇죠? x가 얼마야 돼? x가 대입하기 편하게 2분의 얘를 위로 올릴게요. 마이너스 넥토 올리면 낫겠다. 2분의 마이너스 이게 이 작은 사소한 것도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 잘 자기의식에 맞춰서 알겠습니까? 얘를 대입한 값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걔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거든? 그럼 x가 x의 2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을 당연히 요 밑에 넣어야죠. 밑에. 이해됐습니까? x 음수인 거니까 x 음수인 거니까. 그죠? 여기 밑에 넣어버리면 저기 넣어버리면 봐봐. 차근차근 마이너스 요 2배 하면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더하기 k 다 왔어. 이제 고생했어.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에 요거 집어넣어버리면요 2분의 마이너스 곱하면 2k 마이너스 1입니다. 더하기 c1 더하기 2야. 0보다 더 나타요. 됐어요? 정리하면 사라지고요. 얘가 지금 C가 어떻게 나오냐면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2에 2분의 2k 마이너스 1 더하기 C1 더하기 2가 0보다 더 나타야 돼. C1의 범위로 잡기 위해서 C1은 넘기면요 2에 2분의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안 돼. 이런 범위 나옵니다. 오케이?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봐봐. 풀이 끝났어요. 봐봐. 최종 정리. 결론이 뭐냐면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죠? 봐봐. 첫 번째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이 마지막 함정 포인트 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K가 0보다 큰 거니까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는요. 그죠? 양수에서는 얘를 만족해야 되고 음수에서는 얘를 만족해야 돼. 이거 이해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교집합이란 말이야. 둘 다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의 교집합이 누구냐? 여러분 얘는 음수예요. 음수. K가 2분의 작은 거기 때문에 이건 음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랑 겹치는 범위는 얘예요. 얘. 알겠습니까? 얘가 음수일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C1이 그러면서 and C1이 1 마이너스가 크거나 같아야 돼. 겹치는 범위는 이거지. 그죠? 얘가 되기 때문에 얘일 때는 C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K가 2분의 1 이상일 때는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쵸? 얘와 얘는 이거 누가 크면 따질 수 있습니다. 2K 마이너스 1이면 K 1에서 넣을까? 1 넣어버리면 1 넣어버리면 2의 루트. 잘 모르겠어. 일단 적어놓을게. 일단 잠시만요. 이따가 대입으로 처리합시다. 얘일 때는요. 얘는 비교되는데 얘 비교 안 된다. C1이 2K-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nd 그죠? 얘 C1이 2의 2분의 2K-1-2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돼. 두 개 대소 비교까지 들어가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스톱. 어쨌든 둘 다 만족하면 돼. 일단 알겠습니다. 둘 다 만족해야 돼. 또는 아니야. 알겠죠? 얘를 다 만족하는 거 인정. 이해됐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차피 GK 구하는 거니까 GK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GK는 이거 갖고 올게요. 여기다가 빈 공간에 GK를 정리하면 GK는 마이너스 K 더하기 1 더하기 C1이야. 요게 나오는 세수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K가 2분의 1을 작을 때는 쉬워. 왜냐면 봐봐. K가 2분의 작을 때는 C1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러면 얘의 최소는 당연히 C1이 0일 때겠죠. 마이너스 K 더하기 1입니다. 되겠습니까? 그죠? GK를 구할 때 지금 K가 2분의 1 작냐 크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죠? 2분의 1 작을 때는 얘가 큽니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 K가 만약에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케이? 크거나 같으면 좀 큰 값을 넣어볼까? 여기 만약에 2 말고 이거 때문에 뭘로 좀 헷갈리네. 2분의 3 잠깐만 여기 넣는 값이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낫겠다. 어차피 우리가 G 2분의 3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2분의 3을 좀 비교해 볼게요. 이게 헷갈리니까 둘 다 가져가기 좀 쓰기가 귀찮으니까 2분의 3 넣어버리면 K가 2분의 3일 때만 체크해보자. 요 범위니까 여기 넣어보면 C1이 2분의 3은 아니냐 2냐? 그러면서 여기에 2분의 3 넣어버리면 C1이 2분의 3 넣어버리면 2에 2분의 3는 2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그죠? 얘 정리 좀 하면 2로 묶으면 2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1보다 커요. 1.7쯤 되잖아, 그렇지? 이쪽이 교집합이야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가져가야 돼. 이해겠습니까? 그럼 봐. 2분의 1이 클 때는 얘를 최소라는 건요.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어쩔 수 없고 냅두고요. 그나마 C1의 최소값은 얘야 얘. 플러스 2의 2분의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산수해버리면 1이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보여야 돼요. GK의 정체다라는 거죠. 미친 문제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아시다시피 요즘 소재 자체가 수학적 깊이가 되게 깊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대신 어렵죠. 완전 어렵지. 알겠죠? 이게 깊이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엄청 복잡하고 분류를 정확히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추세로 가는 여러분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이제 수능에 대한 유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지기가 나올 때면 대입만 하면 답은 나오겠죠.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이게 봐봐. 이렇게 긴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력으로 이걸 답까지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해야
이보다 낮은 레벨들이 잘 잡혀요. 알겠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해는 다 됐을 건데 스토리 라인을 잡아볼게 알겠죠? 이게 너무 많이 기니까 시간이 너무 큰 덩어리 보면 그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이 식의 환경이 더러워서 그렇지 봐봐 쌤이 이제 결론은 이게 어떻게 본 거냐면 양수 K에 대해서 지금 식이 나왔어 그죠? 큰 골격만 잡아볼게 식이 나왔어 보자마자 이미 각오했어 어차피 들어온 문제면 분리시켜야 돼그 절대값은 내가 바로 그릴 수 있는 모양도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식 분리부터 시작했어 일단 그런 다음에 박스 안에 만족하는 라지 F형을 잡아내야 되는데 박스 하나 봤더니 일단 라지 Fx의 식이 필요했어 적분을 먼저 해놨어 그죠? 그때 봐봐 여러분 문제 풀 때 적분을 봐봐 이거 써도 밑에다 적분 막 해가지고 fx 여기 쓰고 이렇게 관리하는 친구들 이 문제 절대 다 못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연산은 선생님이 뭐 중간 문제도 많이 얘기했지만 딴 데다 해서 결론만 싹 끌고 와야 돼 알겠죠? 여기 중간에 이상이 막 흩어져 있으면요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연산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식 딱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오케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서 들어왔어 요게 메인이죠 이게 내용은 쉬운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는 있어 이게 원래 원함수와 도함수의 부등식 관계는요 그래프로 풀리는 경우를 내가 지금까지 쓰인 강의 인생상 딱 한 번 해봤어요 사설 모의고사에서 알겠죠? 두 개를 따로 그려서 둘을 비교해 풀려 킬러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난 내 경험상 한 번이고요 평범한 중에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 둘을 비교한 문제는 없었고 다 이런 것들은 넘겨서 풀어야 돼 하나 하면서 잡아야 돼 알겠죠? 그건 다 챙겨두시고 그래서 얘 둘을 비교하는 문제 뭐 존재는 할 수 있겠지만 알겠죠? 뭐 거의 본 적은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넘겨서 이제 요걸 하나에 하면서 잡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 부등식 해석 문제인 거야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큰 것들을 만족해야 돼 라는 게 힌트인 거죠 이제 그 힌트를 잡아내는 과정이 너무 빡센 거죠 식이 더러우니까 알겠죠? 그때 어떤 디테일을 많이 잡아야 돼 봐봐 예를 들면 함수화 시켰으면 뭐 도함수 구하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추론해서 이런 디테일 다 잡아놔야 돼 이렇게 그잖아 점근선이 되게 큰 역할을 한단 말이야 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점근선도 체크해야 되고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해야 되고 그 작은 비교를 통해서 이런 디테일 이런 거 중요하죠 풀이가 이런 복잡함 속에서 이 디테일 잡아내야 되니까 오케이? 두 번째 진행은요 이게 음수 버전은 아예 처음부터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분리시켜야 돼 부호가 안 잡히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잡아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뽑아내면 힌트는 빠박빠박 나와 그냥 알겠죠? 그 중에 이걸 다 만족하는 범위를 잡기 위한 이제 마지막 디테일 하나 더 있죠 그죠? 이게 답인지 얘가 답인지고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은 GK가 판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거 뭐 복습 1시간짜리야 이건 알겠습니까? 1시간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긴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알겠죠? 이건 너무 많이 가긴 하지만 당연히 잡아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되게 엄청난 특이한 아이디어를 요구했다면 뭐 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충분히 맞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이야 다만 아주 예민하고 그죠? 아주 복잡하고 알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이 그런 걸 요구하는 시대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알겠죠? 꼼꼼하게 다시 복습해보시고 네, 환기 좀 시키고 머리 환기 좀 시키고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쳤다 가시죠 터질만한 문제죠 문제 박스로 복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복습해 보시고 혹시라도 논리적인 측면이 잘 안 잡히는 게 있다면 따로 가지고 와서 꼭 질문하세요. 알겠죠? 이런 힘을 많이 빌려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물론 쌤이 풀이 길을 잡아놓고 보고 나서 복습할 때는 잘 보이는 잘 가는데 사실은 모의고사 보면 이제 처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죠? 그냥 이제 약간 끝이 안 보이는데 밀고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끝장을 보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결론을 도달해서 틀린 답이라도 구해내는 그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긴 교목들의 문제는 연습이 계속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고 이제 오늘 뭐 가벼운 얘기는 여기 뭐 일반적인 적분이나 뭐 넓이 구하기나 이런 것들은 뭐 수트에서도 워낙 개념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건 됐고 미적분에 그나마 추가할 만한 이야기는 뭐 이 구분미적법에 대한 변환이 아닐까 싶어서 여기 남겨놓고 아까 숙제를 드린 건데요. 112페이지에 뭐 요 정도 이야기면은 확인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무한급수에서 즉 구분구조법에서 식을 만들면 무한급수의 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그 식의 모양이 이렇죠. 인테리 무한으로 할 때 시그마 k는 땡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원래 이제 기본 개념 모양은 이렇죠. n분의 b 마이너스 a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정적분으로 변환할 수 있는 버전인 건데 첫 번째 이 나눈 구간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죠? 두 번째 x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런 깔끔한 모양이라면 이 전체를 x 잡긴 하죠. 얘를 x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요 의미가 인테그랄과 같은 의미다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점이 a, 둘의 합이 끝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fx 얘가 뭐 dx로 온 모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공식 외워두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x라는 놈은 이제 n분의 k 꼴이 필요하죠. 이 자식이 이제 x로 가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n분의 숫자 꼴이 dx로 바뀐다라는 이 관념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이 변화를 취할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 무한대로 할 때 봐봐요. 변화를 하는 방식은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해 놓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적용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 1부터 n까지 f를 하지 말까요? f를 합시다. 2 플러스 n분의 3k에 n분의 1다 나가있다 칩시다. 알겠죠? 오케이? 네, 얘를 변화를 취해볼게요. 변화를 취하려면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 더하기 n분의 숫자 k가 결국 x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변화는 보통 변화하는 공식이 세 가지를 배웁니다. 원래. 알겠죠? 근데 물론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그거는 적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런 식의 문제라면 얘를 x로 두는 게 편하죠. 그죠? 내가 얘를 x로 할 거라면 a 더하기 n분의 b-a k인데 b-a가 3이니까. 그렇죠? 여기 뭐가 필요해? 3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리미트 n이 뭐가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땐까지 f 2 플러스 n분의 3k 잠깐만요. n분의 3 잡고 3분의 1 세팅.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만큼이 정적분 바뀐 놈인 거지. 뭐 어떻게 돼? 3분의 1 빼놓고 인테그랄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5까지 fx dx 맞죠? 그죠? 요건 기억나시죠? 그죠? 요건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색깔을 바꾸죠. 얘만 x로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얘만 잡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걔 같은 경우는 봐봐.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식을 이렇게 보는 거지. 얘를 그 n분의 3k라는 이 식을 0 더하기 n분의 3k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바깥쪽에 뭐가 필요하면 리미트 n이 뭐가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땐까지 냅두고 f 2 플러스 0 더하기 n분의 3k 이런 느낌이죠. 식을 쓸 때 n분의 3 만들고 3분의 n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번엔 얘를 x로 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 2 플러스 x, x 플러스 2라 쓸게요. dx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같은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 식을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이 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직분 이동 다음 체크하고 그죠? 네, 이동하면 구간은 2를 더하면 되고 함수는 x-2를 대입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요 놈이죠. n분의 k만 x로 보는 힘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n분의 k x로 본다는 것은 요 식을 어떻게 보는 거야? n분의 k를 0 더하기 n분의 1k로 보는 거죠. 폼은 뭐 원래 저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바깥쪽에 n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바로 인테그랄 얘만 x로 보면요 항상 0부터 1까지 세팅이 될 것이고 그렇죠? f에 2 플러스 3x dx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환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그거 1단계죠. 두 번째는요 보통 쓰이는 경우는 얘 아니면 얘가 쓰이긴 하죠. 또 가운데 있는 얘는 뭐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근데 뭐 굳이 한다면 할 수는 있다 정도인 거지. 보통은 얘도 은근 많이 써요. 얘 아니면 얘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판이 그 식이 잘 짜여져 있으면 1번을 많이 쓰고요. 알겠죠? n분의 k가 여기저기 막 박혀 있으면 3번을 보통 씁니다. 알겠죠? 이 n분의 k만 보는 방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정해놓고 갖다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요거 여러분들 변환을 좀 잘하나 체크를 해보려면은 334번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334 한번 풀어봐. 334 334 풀어보기.
요 그 무한급수에 대한 정적분 변화 문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3점짜리로 되게 어렵진 않게 잘 나오는 편이니까 준비 잘 해놔야 돼. 이 시그마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는 n분의 k를 만들어야 돼. 항상 n분의 k로 식이 세팅이 돼 있어야 변환이 가능합니다. 네, 적분만 변하면 되겠죠. 자,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그 무한급수에서 변화를 취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꼴이 이래야 돼. 리미트 시그마 n분의 k 꼴 곱하기 n분의 숫자 꼴.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알겠죠? 요렇게 돼야 변환이 가능한 모양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렇게 시그마에 k만 있으면 안 돼. n분의 k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 가능하죠. 알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k 3승 밑에는요 n분의 k 만들려면 n 3승 있어야 돼. 이 k 제곱 밑에서 n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n분의 k. 그죠? 결국 얘는 분모 문제 벌곱해라. n 3승분의 1을 곱하러 만든 문제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식을 짜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일단은 이게 당연히 무한급수 문제는 아니니까 정적분은 가난 문제일 거니까 알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시그마 안에 n분의 k부터 만들어놔야겠다. 그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분배를 해버리면 봐봐. 분모는 n분의 k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한 개 날라가 있을 거니까 플러스 1이죠. 그죠? 분자는요. 얘는 두 개밖에 안 필요하잖아. 일부러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요걸 좀 폼이 기억나는 친구들은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풉니다. 왜냐면 n 3개를 곱했지만 한 개는 뒤로 빼란 얘기야. 이렇게. 어차피 바깥쪽에 n분의 1이 하나 필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두 개만 밀어 넣어야 돼. 그럼 얘가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2에 n분의 k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얘는 n분의 k를 x로 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바깥쪽엔 n분의 1 세팅이 잘 돼 있고요. 그죠? 구간 0부터 1까지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n분의 k가 x로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x제곱 더하기 2x dx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만 적분하면 되는 확률인 거죠. 알겠습니까? 우진아 이거 무슨 적분이 있냐? 잘해봐봐. 어떻게 되겠어? 치환 적분이죠. 그쵸? 분모를 t로 치환하면 x 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을 t로 치환하면 이 구간 잘 적어놓으시고 0 대입하면 1 대입하면 5인가요? 5 그죠? 3x제곱 더하기 6x dx는 dt니까 요거 뭐 3을 빼버리면 x제곱 더하기 2x네요. 그쵸? 그럼 결국 이제 3분의 1 dt 얘는 3분의 1 dt다. 쌤이 여기다 다 세팅을 해놓고 본 편인데 오케이? 집어넣어버리면 인테그랄 0부터 1부터 5까지 보면서 t죠? t분의 1 얘 곱하기 얘가 3분의 1 dt죠.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3분의 1에 얼마 적분을 하죠. n은 t
1, 5입니다. A, D에서 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 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화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뭐 이 정도 만들어 쓸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변환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풀어라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14페이지 쪽을 보시면 뭐 얘는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선생님은 340번을 보여드릴게요. 얘도 아직 예전 패턴이에요. 요즘 트렌드는 아닙니다. 알겠죠? 예전에 좀 많이 내던 뭐 자주까지는 아니고 종종 나오던 그런 패턴인데 이게 그 이런 구분구조법의 식에서 변환시키는 거를 당연히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 이런 거 나오면 3점짜리로 가볍게 출제가 될 거고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넣자면 이런 활용 문제를 내는 거죠. 활용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모양이 봐봐 이게 리미트는 뭐하는 들어갈 때 결국 마지막 질문이 시그마 K 뉴턴까지 얘가 SK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양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냥 무한급수 문제 그죠? AN 잡아서 구해서 뭐 대입해서 푸는 문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적분 문제겠죠. 변환. 그러면 적분 쪽의 활용은요 무조건 얘만 잡아내면 끝나. SK가 분명 N분의 K 꼴이 세팅된 그런 형태의 문제를 주겠지. 알겠죠? 그것만 잡아내면 끝나는 거고요. 얘 얘기를 들여다보면 4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4분원이 있는데 4분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4분원을 줬고요. 그런 상태에서 호 AB를 2n 등분한 양 끝점을 포함해서 P0부터 P2n까지 잡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2n 등분이라는 건 봐봐. 여기가 이제 P1인 건데 2n 등분이라는 건 여기 출발해야지. 요 각이 2분의 파이를 2n분의 1로 쪼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호를 우리가 n 등분하는 건 중심각을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하나가 4n분의 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한 개가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2n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P2n-1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어디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죠. 그때 주어진 주어진 자연수에 대해서 SK를 삼각형 O Pn-K n 플러스 K 가운데서 출발하는 얘기구나. 보통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K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러지 않았네요. 문제 상황을 보니까 가운데 정가운데 PN이 있을 거 아니에요. PN 2n개니까 그죠? 저걸 기점으로 지금 얘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네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S1 항상 이게 수열적 관점이기 때문에 바로 특혜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S1, S2, S3를 가지고 SK를 잡아가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해가 어려우면요 그냥 수열적으로 풀면 돼. S1부터 보면요 얘가 S1을 적용하면 K에 1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OPN-1 N 플러스 1이잖아. 그쵸? 그러면 봐봐 여기서 하나 다음 거 하나 전 거 요게 PN 플러스 1일 거고 PN 마이너스 1일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요 길이는 1일 것이고 중심각이 얘 2배겠죠. 얘 2개일 거 아니야. 2n분의 파입니다. 2n분의 파. 그죠? 알겠습니까? 요 중심각이. 그러면 S1이 2분의 1 AB가 1이니까 사인 2n분의 파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S2로 넘어가면 우리는 규칙을 보는 게 목적이야. 여기서 이제 한 개 한 개 더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2n분의 파이가 2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식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사인 2n분의 파이 곱하기 2 이렇게 쓰란 말이야. 이 규칙 보는 거니까. 알겠죠? n 파이를 쓰지 마시고 알겠죠? 수열은 약분 같은 거 안 하면 나오니까 이 규칙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고 가면 바로 나왔어. 2분의 1 사인 2n분의 파이 k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만 나오면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K번째 그 식을 잡아내는 활용성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K번째 잘 잡아내는데 어차피 기준 접근이 수열의 베이스를 둘 거기 때문에 알겠죠? 해석이 바로 가능한 친구는 하면 되고 잘 안 되면 1부터 차근차근 잡아가면 바로 보입니다. 여기는 규칙이 복잡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 잡아가면 바로 라인은 보입니다. 그럼 결국 질문하는 게 2분의 1 빼버리면 2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 루트 n까지 사인 2n분의 파이 k 잠깐만요. 어쩐지 n분의 1 앞에 있었네요. 내가 안 썼구나.
n분의 1 있었네요. 이게 없으면 변환이 안 되죠. 알겠죠? n분의 1을 뒤에 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남아있으면 또 약간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2가 n이 아니라 2n 돼 있으니까 알겠죠?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 이 분모 문자에 2분의 1 곱해버려. 그게 나와 이렇게. 어렵은 그 문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 2n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알겠죠?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상관없다. 알겠죠? 그러면 올려버리면 얘가 구간이니까 구간이 2분의 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n분의 1의 1자리에 2분의 파이가 필요할 것이고 얘 역수치항 파이분의 1 곱해야 아무것도 안 한 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변화를 취하면 되되 내가 n분의 2분의 파이 k를 x로 갈 예정입니다. 그럼 바깥쪽에는 n분의 2분의 파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변화를 적용하면 가볼게요. 자, 파이분의 2는 앞을 빼버리면 이 약분돼 버릴 것이고 파이분의 1만 남을 것이고 됐나요? 그쵸?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 사인의 요 반쪽이 넓이 얼마죠? 요것도 알아두면 편한데 여러분 사인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요 4분의 1주기인가? 여기 넓이 1입니다. 1 알겠죠? 넓이 1이에요. 요거 넓이 1 여기 1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1이죠. 1 0부터 2분의 파이 그 넓이 1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이니까 답은 파이분의 1이다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만약에 봐봐 y는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편해. 적분을 넘어가면 넓이 얘기니까 얘다. y는 2 sin x 있잖아. 얘는 2배 늘린 거잖아. 그렇죠? 높이가 2배 돼서 넓이 2입니다. 이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이 한쪽이 1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배 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뭐 정적분의 성질이네 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네 대칭성과 주기성이네 이런 유형들도 당연히 미적분이 존재하지만 뭐 새로 배울 게 없는 내용들이다. 수트에서 배운 그 내용이 미적분의 함수에 적용될 뿐. 알겠죠? 뭐 특이한 게 없어서 그것들은 숙제로 그냥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이 마지막 풀이는 쌤이 앞쪽에 미분도 오늘 숙제가 나갈 건데 거기에 한 문제는 쌤이 좀 풀어줄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숙제 이제 그 다음 문제 오늘 숙제 풀이했던 오늘 287까지 풀이했는데요. 288을 쌤이 좀 풀어줄게요. 숙제는 이따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죠? 오늘도 미분법은 한 장만 드릴 계획인데요. 288은 이건 내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 접근이 확실히 새로워요. 새롭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원이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 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전달용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보시죠. 288번입니다. 제가 볼게요. 288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개용 문제입니다. 평가원에서 이런 식도 내더라. 약간 이런 속입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왜냐면 이 모의고사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뭐 유형 정리나 우리야 뭐 일이 그거다 보니 그걸 하다 보면은 사설에서 가끔 이상한 짓을 할 때가 꽤 있어요. 사설에서는 확실히 킬러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상한 쪽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버려도 되는데 평가원에서 가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거는 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건 그게 표준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중요해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문제 이제 이 시작을 요 23도 평가원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파악해 볼 만한 문제인데 문제 보시면 봐봐요. 두 상수 A는 양수입니다. B는 뭐 실수고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실수 전체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뭐 A, B 구해라. 문제 보면 간단합니다. 288번. 자 문제 보면 간단해요. 보시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제곱 더하기 2fx 번호도 28번입니다 여러분. 킬러 번호 떼죠. 는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곱하기 2에 사인 제곱 파이 x 더하기 b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일 만족하고요. 두 번째 f0과 f2는 이런 관계가 있어. 됐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가지고 A, B 구해 이 말인 거죠. 그럼 이 두 식을 통해서 힌트 2개 잡으라는 얘기야겠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기댈 거는 요거죠. 요거는 뭐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F0과 F1이 준 건요. 이게 뭐 항등식이니까 그죠? 0을 대입하면 되겠지. 0을 대입해 보면 F0의 제곱 더하기 2F0은 0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1입니다. A 더하기 B가 나와요. 깔끔하게 나오는구나. 이런 방향이 맞구나 지금 요거 하는 게.
2도 넣어볼게요. 2도 넣어보면 F2의 제곱 더하기 2F2는 또 2 넣으면요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같은 값이 나오네. 그죠? 자, 이런 같은 모양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가 하는 진행은요. 1장에서 한 얘기한 거 있는데 그걸로 가볼까? 저런 식이 나오면 봐봐. 선생님 잠깐만 F0을 알파라고요. F2를 베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해진 식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는 넘길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넘기자. 깔끔하게. 이게 나왔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A 더하기 B도 0이 같은 식이 나온 거죠. 그죠? 같은 모양의 다른 두 문자.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겠지? 혹시 기억납니까? 일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주 안 나오거든 이 상황이. 선생님 다르게 풀러 들어오긴 했는데 보이길래 이걸 내가 한번 복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똑같은 두 문자에 대한 2차식 세팅. 이건 어떻게 뽑아가는 거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얘기야.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같은 모양을 띠는 2차식의 두 문자 관계는요.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 구질을 끌고 오는 이유는요. 근과 개수로 풀면 깔끔하게 뽑히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2차 방식이 있다면 그때 두 근을 알파랑 베타 친다면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일 것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일 거야. 라고 이 식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이런 눈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쌤 풀 때는 안 보였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보이네요. 그죠? 같은 결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자, 적용을 시키면요. 이런 과정 때문에 F0 더하기 F2는 마이너스 2에 오른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2. 그죠? 뭐 둘의 곱도 알고 있습니다. F0 곱하기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도 나와 있긴 하네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야 원래 이렇게 모양 비슷하게 나오면 양변을 빼야지. 알겠죠? 빼면 또 이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같은 모양의 두 식은요 빼고 더하고를 많이 활용하죠. 더한 거는 이제 곱셈 공식 활용해서 막 정리하면요 또 뭐 나옵니다. 알겠죠? 그 나오는 결과가 다 이 두 개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딱 판단할 수 있으면은 요 두 개의 힌트 좀 쉽게 뽑는 거가 알겠죠? 그게 판단이 안 된 친구들은 원래 이런 식은요 빼고 더한 걸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또 똑같은 식 나와. 알겠죠? 결국 얘와 얘를 일단 비교하면 되고요. 비교해보면 막 이렇게 연립해버리면 2F 2 더하기 1이죠. 여기 F0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겠죠? 는 마이너스 2 F2는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그 다음에 F0은요 뭐 둘이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얻어졌고 얘를 신경넣자.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F0 곱하기 F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3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3. 뭐 정확한 식도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0 대입하고 2 대입해서 잘 풀었더니 요까지 얻어지는 건 뭐 특이한 게 아닙니다. 잘 뽑아냈습니다. 우리 요까지 뽑아냈습니다. 알겠죠? 성이 됐습니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건데 이제 A, B가 연계된 식 한 개만 돼요. 한 개만 더 뽑아내면 이제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렇죠? 뭐 요까지는 뭐 그지 어렵지 않은 이제 그냥 뭐 대입해서 뭐 정리 잘했더니 결과가 나왔다 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제 A, B가 들어있는 식을 하나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오케이? 자 봐봐요. 지금 fx는 정보가 없으니까 뭔가 식을 그냥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는 뭐 주어진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엮어치니까 뭐가 나왔어. 여기까지 잘 구해놨는데 그 다음 할 게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요구했냐면 얘가 지금 어쨌든 딱 이게 야 fx 제곱 2fx 옆에 뭐가 있길 바래 너네들은 1 그죠? 자 여기서 갑자기 약간 이럴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뭐 그 정도는 쉽게 볼 수 있어. 그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얘가 양변에 1을 더하면 이런 식은 얻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럼 얘가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곱하기 2에 사인 제곱 파이 x 더하기 b 더하기 양변 1을 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해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봐봐요.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그죠? 얘와 얘는 항상 같은 식입니다. 항등식이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만약에 봐봐. 얘가 만약에 요 놈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게 얼마일까요? 완전 제곱식은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0이죠. 그죠? 맞습니까? 물론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몰라.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무조건 0이야. 왜? 더 작을 리는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요런 논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럼 잠깐만. 선생님 근데 얘가 fx가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구해낸 식을 보시면요. 0과 2 사이에서 당연히 여기 문제에 뭐 연소함수란 말이 있어야겠죠. fx 연소함수입니다.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0부터 2까지 지나갈 때 마이너스 1을 지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사이값 정리 아니야.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에 의해서 일단 fx가 마이너스 1 되는 건 존재합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그게 구간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알겠습니까? 이건 너네가 딱 파악을 했어. 그러면 야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네. 그죠? 나 지금 힌트 한 개만 잡아내면 되는데 이 함수에 들어온 요 함수의 최소값은 무조건 얼마야? 얼마일까? 오른쪽에 있는 이 자식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0이겠죠. 그죠? 얘가 0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그죠? 얘는 0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 근데 얘가 완전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얘는 최소값이 0으로 존재한다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이걸 끌고 오라는 이 이야기가 이 지금 강의를 되게 오래 한 내 입장에서도요 너무 생소한 접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힌트를 어떻게 뽑아내는 거야? 야 여기에 내가 완전 제곱식 숨겨놨거든. 알겠습니까? 걔가 0이 되잖아. 그 오른쪽 함수의 최소값이 0이란 얘기야. 이 해석이 되게 특이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근데 평가가 됐어요. 어떻게 된다고? 중요한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게 제곱 형태에서 식에서 우리가 이 함수의 최소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 경험은 잘 간직할 가치는 있다. 알겠죠? 출처가 평가원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의 모양의 최소를 잡아내게 되었던 거죠. 최소를 던진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얘가 0이 되는 걸로 이 함수의 최소를 잡아낼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 한 개 힌트는요. 이 함수의 최소가 0이야 라는 걸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최소가 0인 걸 잡기 위해서 함수만 봤어. 이거를 그냥 미분 때리는 건 미련한 짓이고요. 그죠? 치환해야지. 어차피 최소가 뭘 거 아니야. 그죠? 자, 코사인 파이 x를 t로 치환하는 게 제일 뭐 깔끔한 접근이 될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t제곱 쓰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 x를 t로 치환하면 여기도 뭐 디테일 살리면 디테일 안 살아도 답은 나옵니다. 워낙 이 해석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디테일 살리면 얘가 구간이 0부터 2까지 존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0부터 2까지의 분명 최소가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주의가 2라서요. 이거만 한 줄이 당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잡아도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함수 쓰면 y는 여기는 fx 식을 쓰면 안 되겠죠. y는 at 3승 2에 1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입니다. 얘의 최소는 분명 0이 존재하니까 0이야 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난 얘의 최소값 구하라고 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t의 범위는 여기입니다. 이런 디테일은 살아있어야 되겠죠? 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그냥 최소 구하는 문제. 미분 때려버리면요. a배는 냅두고 하자. 앞에 까면 3t제곱 1-2t제곱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 t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5승 이렇게. 저기 2t제곱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저희 3t제곱 할때 2에 1-2t제곱이 응. 그러네요. 땡큐. 갑자기 그러네요. 오케이. 시우 장선 선생님이. 땡큐. 3t제곱 2에 1-t제곱. 오케이, 좋아. 마이너스 2, 이건 아니죠. 3t제곱 잘했어. 뭐였어? t3승 2에 1-t제곱 마이너스 2t죠. 2t니까 여기 잘못됐다. 잠깐만 있어봐. 마이너스 나 지금 엉켰어 지금. 잠깐만요. t3승 2에 1-t제곱
마이너스 2t가 내려야지. 2t 4제곱이구나. 4제곱. 그죠? 그럼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사진이냐? 마이너스 2t 4제곱. 그러네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인수분해 좀 할게요. 얘 뽑아내고 마이너스 2t 제곱 뽑아내고 마이너스 2a의 t 제곱 뽑아내고 2의 1 마이너스 t 제곱 그냥 앞에 써버리자. 헷갈린다. 가로 열고 여기 남은 게 2는 못 빼는구나. 남은 게 2t 제곱. 오 헷갈려. 마이너스 3 남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한 번 더 정리하죠. 마이너스 a 이제 또 정리하자. 골경이 나왔네요. 루트 2t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t 플러스 28번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2의 1 마이너스 t 제곱. 도함수 됐습니까? 오케이? 뭐 도함수만 구한 거야. 뭐 얘는 어차피 a는 양수라 그랬고요. 얘는 뭐 항상 양수에 필요 없고. 요 2차 함수 그리듯이 그리면 되겠네, 그죠? 이 그래프가 도함수 그릴게요. 여기다 여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루트 3 최고 정수 엎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 증가 감소긴 한데 이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지금. 내가 마이너스 깎거든요. 알겠죠? 1이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온 식으로 대입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최소가 존재한다는 건 여기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알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이면 0이죠. 사라지고 더하기 b 더하기 1입니다. 얘가 0이야 이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 힌트와 요 힌트를 연립하시면 뭐 다 보겠죠. A, B 나오겠죠.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쌤이 건드리는 이유가 뭐 여러분 아시겠죠? 봐봐. 주어진 힌트를 통해서 뭐 답을 잡는 것 또한 뭐 연습이 필요하겠으나 알겠죠? 그거의 포인트는 아니고 알겠죠? 그걸 힌트 하나 잡았는데 나머지 힌트 하나가 다른 데 잡을 데가 없어 알겠죠? 얘네들 뭘 요구했냐? 이 모양에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잡아내길 요구했고 알겠죠? 거기서 완전 제곱 형태를 통해서 이게 0 되는 값 존재함을 여기서 만들어 준 거야 지금. 알겠죠? 그러면 이게 0 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저 자식은 0은 꼭 나오는데 그게 최소일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소가 될 수 있음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구조. 알겠죠? 그렇게 만든 문제가 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 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숙제를 정리하면 이거 복습 열심히 하시고 미분 쪽에서는 여기 95페이지와 96페이지 요 한 장만 또 간단히 해보시고요. 적분 쪽에 문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호를 얘기할게요. 289번 어디에 있을까? 289번부터 다음 제가 풀어줄게요. 292고요. 너무밖에 안 됩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드릴게요. 요까지는 해볼만 할 것 같다. 294. 요까지는 해볼만 할 것 같고. 뭐 항상 얘기하지만 해석 최대한 해주시고 시간 너무 빼지 마시고 알겠죠? 적당히 잘 끊어서 해오시고요. 적분 쪽에서는 329번부터 여기서 일반 유형입니다. 일반 유형 329번부터 정적분 연산 229번 한번 끊어가시죠. 366 366까지만 되겠다. 366 다음 시간에 잠시만요. 웬만하면 9월 전에 기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밀리겠습니다. 이 대칭성, 주기성도 다 해오는 게 낫겠다. 그 뒤에 다음 시간에 넓이 가려면 기본 유형도 좀 많이 있으니까 요거 좀 그냥 쌤이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해주세요. 어디까지냐면 389 뭐 맞냐? 이렇게
알겠죠? 본수업 수원수도가 뭐 숙제가 양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무조건 여기는 기본 유형들이야. 물론 이제 유형 끝자락에 뭐 이번 부정적분 문제에서 미친놈 하나 있었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한두 개씩 박혀 있지 뭐 전반적으로는요 가볍게 툭툭툭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거 한번 싹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월 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1번 문제 좀 많습니다. 이렇게 풀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파이팅!